네, 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 시민 또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이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화용 김포시장님을 모시고 김포의 지난 2년 또 앞으로의 2년 취임 2년을 맞는 시점에서 언택트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취임 2주년의 성과와 이 비전에 대해서 이제 현장 브리핑도 해야 하고 또 질의응답도 주고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지 못한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김포 한강신도시에 살고 있는 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자리했습니다. 오늘 궁금한 게 아주 많고요. 또 시장님에게 듣고 싶은 부분 또 집중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김포시의 일단 심벌 또 도시 브랜드 슬로건과 상징이 깔끔하게 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질문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기존에 시민과 함께했던 CIBI, 김포가 너른 들판 또 한강을 끼고 있는 정말 좋은 상징의 CIBI였습니다. 네.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김포시는 10년 단위로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역동적이고 핫플레이스한 도시로 좀 도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필요했고요. 보시면 네. 2개의 문이 열리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문은 이 문을 통해서 김포에 이사 오시고 또 삶을 가지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을 김포시가 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 또 그것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을 2개의 거대한 문으로 상징했습니다.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아니 직접 말씀하시니까 더 뭐 의미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 마크의 설명을 제대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자세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환경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고민과 또 어떤 방향을 두고 있는 김포시였는데 좀 이 자리에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소식 전해 주시죠. 민선 7기 들어와서 김포의 많은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2년이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 시민들의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풍무동에 위치한 도축장이었습니다. 도축장이 그곳에 들어설 때는 아마 그 지역은 아무것도 없는 도축장만의 시설이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또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도축장이 환경 오염 시설로 낙인찍혔고 또 풍무동 주민들, 김포 시민들은 그것을 이전할 것을 요구해 왔죠. 그 시간이 한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석식품, 우림식품 2개 회사가 도축장을 운영했었는데 김포시 도시공사와 함께 이제는 도축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또 이전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니까 김포 북부 지역으로 도축업이 이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세요. 이 우석 우림식품이 이제는 도축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포시가 준비하는 북부 지역의 이 관광 단지에 육가공, 판매, 식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단지에 걸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업으로 또 그 자리에서 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 경제도 이어가고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난 김포에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 김포시의 청사진에는 70만 인구를 계획하고 바라보는 도시가 됐고 그간에 취임하신 2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눈에 부신 성과와 변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소회를 일단 한번 들어보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쉼없이 달려왔다.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후회 없이 일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많은 숙제를 안고 출발한 민선 7기였습니다. 우리 전 시장님 많은
정책화 사업들을 구상하셔서 김포를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여러 네. 분야의 사업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정상화시키고 마무리 지어가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예. 숙제였습니다. 시내폴리스 또 풍무 역세권 특히나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의 개통 예. 이런 것들에 우선적인 시간과 역량을 투여했고요. 2020년 들어와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 그리고 김포가 이러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상들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구상과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 임기 2년의 시작과 지금의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방금 이제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제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이었고요. 지난 취임 2년간의 소회를 시장님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상 레저 시설도 등장을 했고요. 장미원도 좀 조성되고 있고요. 요즘에 신도시에 이제 공원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에 대해서 바뀌고 있는 이야기도 우리 시민분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을 하고 굵직굵직한 도시개발 사업들도 정상화돼서 도시 인프라들을 하나하나 채워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것이 도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민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시민들은 아주 소소한 것에 만족하시더라고요. 주말에 우리 아이들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싶어 하고요. 자전거 타고 호수공원에서 조류생태공원까지 놀러 가고 싶어들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강 신도시의 현재의 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부분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조성되어 있는 네. 어떤 도시공원, 또 산책로, 자전거 도로, 일상에서 쉽게 접근해서 가족들과 주말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은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의 어떤 장미원, 피크닉장, 그리고 뭐 중앙공원의 네. 또 라베니체의 수상 레저시설, 문보트, 또 조류생태공원의 공원화, 또 북부 지역의 태산 패밀리파크, 앞으로 조성될 마산동 마리미 공원의 네.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생활적으로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중점적으로 2020년도에 우선적으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참 이렇게 그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예, 좀 빨리 정상화돼서 주민들이 더 마음껏 활용을 하셨으면 하고요.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 개통 후 지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과거에 서울 접근성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을 해결한 대중교통인데 출퇴근 시간에는 아직 좀 붐빈다는 지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좀 기대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신데요. 김포시 교통행정당국에서도 고민을 아직 갖고 계시죠. 예. 당연히 해야죠. 어떤 개선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취임 2년이 되었는데 뭐 다시 한번 김포 도시철도 이야기가 나오면 김포 시민들에게 우선 또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민선 6기에서 2018년도 11월 달에 1차 개통을 약속을 했죠. 지켜내지 못했고 또 민선 7기 출범하면서 또 제가 2019년 7월 달에 개통을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네. 2개월이 지연된 9월 달에서야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은 김포의 교통복지를 혁신시키는 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초기에 얼마나 많은 교통 수요를 감당할까 걱정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수송 예측에 70%에 육박하는 6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 수요의 13%를 차지하고 있죠. 이 13%의 지하철 이용 수요가 주로 출퇴근 시간에 잡히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는 거의 150
어떤 때 170%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현재 김포도시철도의 수송 능력을 높여내기 위한 용역을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예상하는 부분들은 열차를 증차해야 되지 않나. 그 증차를 통해서 배차 간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송 수요를 올리고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 시기가 아마도 빠르면 2023년 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주변에서는 열차 차량 수를 더 늘리면 안 되냐, 이렇게 지금 2량 경전철을 예. 뭐 4량으로 늘리면 안 되냐는 말씀을 많이 예. 하셔요. 김포도시철도는 2량 역수로 구조 설계되었고 네. 더 이상의 역사를 늘리거나 차량을 2량에서 4량으로 늘릴 네.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서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확충해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준비들을 탄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우리 김포에 아주 관심이 많은 출입 언론사들의 질문을 제가 좀 대신 또 드리겠는데요. 이 GTX-T. 예. 지금 김포도시철도에 이어서 아주 관심을 갖는 김포의 큰 기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또 국토교통부하고 김포시, 경기도 어디까지 또 시민들이 전개된 상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 질문은 세계일보 강승훈 기자님께서 좀 주신 건데요. 좀 시장님께서 가능한 최대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연초에 국토부가 수도권 서울, 경기 서부에서 동서로를 잇는 GTX-D 노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철도망 구축이 취약한 서울, 경기 서북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예상과 또 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김포를 포함한 인천시부터 이 GTX-D 노선에 대한 유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달인가요?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 이 4개 광역지자체와 3개의 지자체가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죠. GTX-D 노선은 경기도 서북에서 동부의 하남시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으로 가져가자. 그것을 위해서 공동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대표 용역사로 김포시가 결정이 되고 김포시가 4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됩니다. 10월경에 그 결과가 돌출되면 경기도와 함께 국토부에 이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고요. 몇 개의 노선을 좀 구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과 경제성들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3개 노선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철도의 경우 그 수혜를 한 지역에서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김포시장으로서 광역철도의 어떤 가장 취약한 또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김포시가 그 기점이 돼야 되고 인천시와 이 내용들이 협력돼서 일부 구간은 인천시를 경과해서 또 우리와 함께 용역에 참가하고 있는 부천시와 서울 남부, 하남시를 잇는 정말로 가장 합리적인 광역철도 노선이 지금 돌출되기를 좀 바라고요. 시민들에게 약속할 수는 없어도 GTX-D 노선이 김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 자신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자신감도 보여지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가 10월쯤에 예상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시민분들도 그 내용을 같이 알 수 있을까요? 국토부에 제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시민들께서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광이 계획 발표 시점에서 시민들이 좀 아는 것을 예상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0월 달에 뭐 국토부에 GTX-D와 관련된 이후 계획들이 있고 2021년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내용들이 용역 결과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철도망 구축 계획에 1차 반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GTX-D에 대한 김포시와 경기도 또 국토교통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의 진행 상황을 시장님을 통해서 직접 들어봤고요. 아주 기대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도 이야기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GTX-D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김포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슈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소식도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거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곳 진행 상황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뭐 GTX-D 노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뭐 서울 지하철 5호선, 뭐 김포 연장에 대해서는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안입니다. 뭐 서울시의 용역 결과대로라면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일명 이후에 국토부에서 김포 한강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방화동 차량기지와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동시에 안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김포 시민들뿐만 아니라 김포의 정치권에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옵션으로 네. 서울시 건설 폐기물의 3분의 1을 취급하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을 해서 이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지난해 12월 달에 네.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서울시가 두 가지 제안이 되었고요. 그 첫 번째가 건설 폐기물 처리장과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계시키지 않겠다. 또 한 가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 기지인 신정 차량 기지도 서울 인접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됐고요. 큰 전환이었죠. 서울시가 그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포시는 그 용역 착수와 동시에 서울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서 협의처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과 2호선 또한 김포로 연장하기 위한 김포 최대 수건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나서 북부 지역에 차량 기지가 설치되고 그 차량 기지에 역사를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 아마도 최적의 서울 지하철 5호선 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잡았던 김포 한강선 노선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이 함께 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의 변화가 일부 용역 과정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전망을 해보지만 김포시는 기존의 노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연장이죠. 이 부분은 서울 지하철보다도 더 높은 BC 값이 산출되었고요. 이해 당사자인 세 개의 지자체, 김포시, 고양시, 인천시가 인천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 노선에 대한 연장은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철도망 구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2021년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우선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반영 여부에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D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제 건설 폐기장 이야기는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됐고 이제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까지 이게 GTX-A 노선이죠. 고양시의 킨텍스에 있는 연결도 확장성도 갖고 있고. 그렇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격자형 또
다중노선의 김포시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2021년 계획에 꼭 들어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전국메일 박만수 기자님하고 또 쿠키뉴스 권호준 기자님이 질문해 준 내용 있습니다. 5대 핵심 전략 사업 김포시에서 강조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도 지금 취임 2년 차에서 좀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2020년 연초인가요?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도 민선 7기 정책 방향과 또 사업 계획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할 때 5가지 김포시의 전략 사업을 설정해서 힘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가 대학과 대학병원을 김포에 유치하겠다. 두 번째가 대화를 나눴던 서울 지하철 5호선은 연장 김포에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이전해서 종합 스포츠타운과 그리고 생활체육센터 그리고 김포 시민들이 함께 휴식과 힐링할 수 있는 어린이 가족공원을 그 주변에 널찍하게 배치하겠다. 그리고 아쉽게도 2019년도 연말에 야심차게 추진됐던 경제 자유구역, 대한민국의 대표적 환경오염 지역인 거무때리 초원지 일대에 156만 평의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약속들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먼저 대학병원과 대학 유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서 풍무동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 대학 부지가 토지 이용 계획상 있는데 그곳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가 1차, 2차 진행됐습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 목표로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 응한 대학이 없었습니다. 민선 7기 출근을 하니까 결제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민선 6기에서 풍무 역세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대학 부지에 4년제 대학 유치를 약속을 했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기장이 바뀌니까 이 대학 부지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계속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온 거예요. 저희들이 답을 줬습니다. 대학을 유치하겠다. 근데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네. 단 대학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시군 도시계획 시설로 하겠다. 근데 이것은 대학 유치라고 하는 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엔 공공 목적의 도시계획 시설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플러스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대학 공모가 무산되면서 대학과 그 부속 시설에 따른 대학병원을 한번 유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병원이 있는 대학교를 접촉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 경희대학 측에서 현장 실사까지 해가면서 풍무 역세권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실무협의회를 14차례 거치면서 지난달 6월 29일 날 김포시가 MOU 체결에 대한 협조 요청을 공문 발송했고요. 그 공문에 대한 회신이 경희대학과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풍무 역세권 대학 부지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향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고요. 이를 위해서 공동으로 실무협의회 거치면서 MOU의 일정이나 이후의 계획들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6월 29일 날 정리가 돼서 그 다음날 6월 30날 시장이 대학과 대학병원 김포 유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유치를 했다 아니면 유치가 구분응선을 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경희대와 경희대 의료원이 김포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 그리고 보건의료 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경희대와 경희대 의료원은 풍무 역세권 내 유치하고 설립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 8분 능선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LG 헬로비전 네. 취임 2주년 대담에 나갔을 때 9분 능선을 넘었다라고 예. 얘기를 예. 했고요. 아주 디테일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것들 뭐 협의 과정만 남지 않았는가 예.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5대 핵심 사업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하나 설명을 제대로 끝낸 것 같습니다. 평화 경제 자유구역, 뭐 제2한강 신도시 등등 좀 추가 설명을 이어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이 저희 김포시가 선정되지 못하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준비됐던 ECT 사업을 네.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고 그 계획을 세워서 현재 김포시가 준비하고 있는 2035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면적도 그대로 갈 것이고요. 컨셉도 그대로 가져갈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오고 있어요. 또 뭘까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환경 피해 지역이 김포시 대권면 건물대리 초원지리 일대입니다. 많은 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죠. 네.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예. 환경 피해 구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 구제 자금들도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도 만들고 있고요. 또 환경부가 그 지역을 좀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좀 정책 사업들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김포시와 경기도와 직접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 측면, 공사까지 결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된 계획이 중앙부처에 제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발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김포시, 경기도, 환경부 그리고 일부 어느 공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서 좀 좋은 결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을 이 자리에서 시장님 통해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ECT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더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 한강 신도시, 사실 우리 한강 신도시의 원래 계획 면적은 더 컸었잖아요. 480만 평이었습니다. 지금 그 본류로 돌아가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모습으로 제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부가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 한강 신도시는 480만 평의 조성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결국은 150만 평이 제척되었습니다. 그 제척된 이유는 김포가 남북이 분단되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접경 지역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그 규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군사작전 지역으로, 접경 지역으로 150만 평이 제척된 상태에서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의 기형적인 그 모양을 띄우게 되었죠. 제가 한강 신도시 220만 평 추가 조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강 신도시가 온전하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제척된 최소한의 150만 평 이상은 한강 신도시의 두 번째 계획으로 좀 자리 잡아야 가야겠다. 이것은 확대라기보다는 신도시를 정상화시키는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현재 이것 또한 2035 도시기본계획에 220만 평의 신도시 조성 계획을 포함을 시킬 것이고요. LH가 참여 여부에 대한 것들을 지난해에 용역을 진행했는데 LH는 그 한강 신도시 추가 조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좀 많은 부분 타당성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는 제3기 신도시와 관련된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김포시가 150만 평에서 220만 평에 대한 그 추가 조성 계획들을 이것은 뭐 민선 7기에서 뭐 마무리 질 수 있는 산은 아니고요. 그 토대를 분명하게 다져놓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는
아직도 많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제2한강 신도시까지 되면 뭐 100만 인구는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방대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그 5대 핵심 사업 중에는 길게 설명이 있었던 2호선과 5호선 김포 연장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설명을 앞에 긴히 해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린이 가족공원 생활체육센터 조성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 종합운동장이 도시 규모에 맞게 조성돼야 되는데 김포 4호동에 공설운동장이 있고 이것이 민선 6기에 걸포 4지구 개발 사업에 운동장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가 민선 7기 들어와서 도시 지역과 또 북부 5개 지역이 서로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중간 지대인 통진읍 수참리 일대에 종합 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 종합 스포츠타운 플러스 생활체육시설을 또 확충해야 되겠다. 김포시에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있습니다. 변변히 그 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스포츠타운을 건립하면서 중심되게 생활체육센터를 집중화시켜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주변 일대에는 봉성천, 서암천, 하동천, 생태탐방로가 어우러지는 정말 좀 경치 좋은 또 공기 맑은 그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김포 시민들이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어린이 가족공원을 좀 모양 좋게 좀 규모 있게 함께 조성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일대에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 고시라고 하는 것은 김포시가 빠르게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담아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일단 남북 그 경계 지역의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한번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도 많았고요. 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님, 또 브릿지경제의 허경태 기자님, 또 천지일보 김미정 기자님이 좀 주신 질문이에요. 평화 관련 사업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더 준비해야 하고 내용을 채워야 할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평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 평화를 가지고 김포의 미래 산업으로 성장 동력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깔끔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일 거예요. 그것은 남북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과 9월 19일 군사 합의 이후에 많은 남북 관계의 평화 무드가 대북전단 살포가 빌미가 돼서 구실이 돼서 심각하게 하루아침에 냉각되는 이러한 상황이 평화 사업의 부침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좀 전망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한강 신도시가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아쉬움, 그것이 남북 분단에서 오는 군사 지역이익으로서의 갖고 있는 구조적인 단계에서 비롯됐다. 김포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준비해 가는데 이 남북 관계의 어떤 역학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일정 부분 정리되지 않으면 김포는 균형적인 또 미래 지향적인 계획조차도 마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보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어느 계기가 돼서 성큼 우리 품에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죠. 아마도 독일의 통일과 남북의 통일은 많은 부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는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적 대립, 분열 이것을 넘어서 남북이 갖고 있는 그 주변 강대국이 갖고 있는 역학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통일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그 상황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평화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되물어보는 시민들도 계시죠. 저는 아직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김포는 평화가 밥 먹여준다라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요. 그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신경제, 한반도 구상, 그것의 황해경제축과 적정지역 축과 이 교착점에 김포는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남북의 어떤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대륙으로 한반도의 국력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김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천 가능한 작은 통일 사업들, 평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리적인 그 상황도 김포의 평화 정책, 평화 문화, 평화 관광, 아주 평화가 대표적으로 붙는데 아마 중요한 발전 동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상황이 자주 변하잖아요. 남북 상황에 자주 변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화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 허경태 기자님들이 주신 어떤 질문은 적경 지역 철책이 드리워져 있는 그 바로 지근거리로 민선 7기에서 평화로를 개설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도 제출하고 뭐 작년에는 한강하고 물길 열기 행사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어로 한계선을 넘어서 한강하고 저희들이 행사도 진행을 했고 애기봉 평화생태 공원 조성 계획들 또 통일경제 특구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이 평화사업의 내용으로 지금 김포시가 제갈 길을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있고요. 이 평화 관광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웬 평화 관광 산업이냐? 김포는 남북 분단 70년 동안 어느 지역과 어느 나라에도 없는 김포만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있죠. 바로 한강하고 김포 사람들에게는 조강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은 분단 70년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잘 보존된 환경과 경관과 생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 자원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관광 산업으로 만들어내서 상품화 시켜내는 것 그것이 평화 관광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로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고촌읍에 위치한 경인 아라마리나에서 출발을 하면 바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조류생태공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강하고 최북단에 있는 아직도 어업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전루리 포구가 나오고요. 앞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람사르 사무국에 등재해야 할 시암리 습지가 펼쳐지고요. 또 지금 올 9월 달에 개관하게 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그리고 애기봉 관광배후단지를 지나서 그리고 대명강까지 이어지는 평화 관광 벨트 구축 사업은 김포의 미래이자 김포의 미래 먹거리를 반드시 저희들에게 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님 질문인데요. 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김포시가 하고 있는 어떤 행정 노력, 또 민간과 함께 또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민선 7기 2년을 바이러스하고의 전쟁을 치르라고 1년의 시간을 다문했던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하반기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로 이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김포시는 국내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시켰고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왔습니다. 어느 지역의 의료 전문인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이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우리 일상,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김포시의 방역 체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오수를 비롯한 방역 인력들이 지금도 땀방울 흘리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는 일상을 많이 바뀌어 놨고요. 바꾼 일상 속에서 정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문화예술인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그러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870억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금 또 김포시와 또 경기도가 함께 긴급 재난안전소득 그리고 등록금 하기 위해서 생활비 보태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알바 많이 했는데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 또 지급하는 것 그리고 특별 고용 근로자나 프리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가장 인기 좋았던 것은 상하수도 요금 영원 정책이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실질적인 코로나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 칭찬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 역점을 두기로 했고요. 지난달에 경제 활력화 TF를 부시장님 주재로 좀 가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서부터 2021년도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TF가 가동이 돼야 되겠고요. 그 TF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경제 중심 정책과 예산입니다. 네. 정말로 지역의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행정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해서 하반기 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그 조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만족 도시로서의 김포에 대한 평가 나오고 있죠. 아마 긍정 평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기에는 어떤 모습들을 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반기 이전에 너무나 부족했던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환경 개선에 집중했던 시간입니다.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다. 또 많은 부분 개선했다라고 하는 시장 스스로의 자평입니다.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족된 부분들을 더 채워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 GTX-D, 서울 지하철 5호선, 또 2호선, 대학과 대학병원, 그리고 경제자유 ECT 사업의 지속성,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민선7기는 이러한 굵직굵직한 전략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소소하게 김포라고 하는 도시가 만족스러운 도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를 더 구축해 내야겠다. 도시공원 테마형으로 아름답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포와 같이 물의 도시에 수체계를 더 시민 중심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요. 특히 전기 자동차 등, 전기 자전거 등 자전거 도로를 더 확충하는 부분들에 또 힘써야 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사후광장 시민공원화 하는 조감도도 있고 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 그 배후 단지에
파주의 해일이나 예. 프로망스 이런 것들이 모두 집적된 김포의 관광 허브 단지를 만들어 가는 그 조감도도 저 앞에 예. 있는데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좀 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또 그럴 준비를 좀 예. 다 하고 있다라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남은 2년 동안 다 될지 걱정입니다만은 어떻게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임기를 더 하셔도 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예. 좀 아쉬운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정책과 사업은 이어지고 연계시켜서 풀어져야 된다라는 예. 것이죠. 많은 부분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거나 중단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민선 6기에서 가져왔던 김포 지역의 특수성, 분단 지역으로서의 한계성,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평화문화도시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왔고요. 네. 난 그 방향 설정은 정확하게 짚었다. 그것을 민선 7기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더 체계화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풀어낼 수 있는 또 실증적인 사업들을 배치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나는 이러한 올바른 정책과 네. 사업들이 민선 7기에 구성돼서 그 이후에 누가 시장을 하든 이 부분들이 이어져서 김포의 미래 가치를 또 도시 가치를 높이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시민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제 공무원분들 내부 그 인사에 대한 궁금증이 질문이 있어요. 자, 전국메일 박만수 기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자, 연공 서열보다 과감한 인사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러면 능력 주의의 인사 정책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사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혁신, 인사혁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공직자들이 참 열심히 일하세요. 일한 만큼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유, 안타깝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시장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선 7기 시작하기 직전에 김포시가 청렴도에서 많은 낮은 등급을 받아서 시민들의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참 많은 노력과 자세를 가다듬어서 청렴도에서는 경기도 1등을 네. 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민원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다. 네. 그러한 좀 시민들의 질책이 지금 있고요. 민원 서비스 또한 지금 체계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 만족도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내가 김포 출신이 아니어서 내가 김포의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 직원은 시민을 위해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네. 제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민선 7기의 가장 중요한 인사의 원칙은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늘 당부하고 부탁하고 야단치는 것이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제는 공무원들만의 행정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김포시 전역에 정말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공무원들보다도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타의 주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제 변화된 행정은, 변화된 패러다임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시민의 어떤 전문성들, 또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김포시 행정을 풀어나가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변화된 행정의 패러다임이다. 이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항상 뒤처진 그러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공무원들한테 강조하고 있고요. 뭐 인사가 있으면
뭐 시장이라는 위치는 뭐 3명한테 좋은 소리 듣고 뭐 7명한테 좀 서운한 소리 듣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그 인력이 배치돼야 하고 그리고 능력 중심의 뭐 승진 등 그러한 인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4차례 정도 인사를 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발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주관적인 판단도 개입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능력에 또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 발탁 인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좀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제 그런 능력 중심 인사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은가 뭐 이런 필요성이나 기대도 하게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질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이것도 좀 저희 김포 출입 언론 기자분들의 질문인데요. 자, 서프라이즈 뉴스의 정명달 기자님, 또 건국경제 김현 기자님이 드린 질문입니다. 자, 시청사 이전 계획, 또 사후광장으로 시청 본청을 이전하고 복합개발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김포시청이 1984년도에 건립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김포 인구, 도시 사이즈 너무 많이 바뀌었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팀 하나, 과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공간도 없어서 전부 다 뭐 환경국, 경제국, 사업소들이 전부 다 바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김포에 이사 오셔서 많은 민원 업무를 보는데 김포에 오면 시청에 들어오면 주차장 하나 협소해서 빙빙 돌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나 가능합니다. 청사를 더 확충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고요. 그래서 이 사후 공수운동장과 사후 광장이 있는 곳에 민원 청사를 좀 건립을 해서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오시면 모든 원스톱 민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청사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후광장 그 넓은 규모의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지금 광장으로 있는 곳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사후광장 시민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2개의 컨소시엄이 도시공사에 공모를 했는데 1개 컨소시엄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조감들을 보니까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청사가 확충되는 그러한 좀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후광장 이 개발 사업은 부족한 공공청사 또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 뿐만 아니라 또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새로운 김포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구상과 계획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일종의 행정타운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다 드렸어요. 예, 한동안 좀 길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이제 못하신 말씀도 꽤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집중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제가 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2년의 시간 또한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김포라고 하는 도시에서 정말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또 1,500여 김포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46만 김포 시민들이 그 함께 해 주실 때만이 김포가 50년, 100년의 미래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 준비를 탄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민선 7기에
많은 정책과 사업들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소통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상생하는 공정한 김포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시장의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취임 2년뿐 아니라 또 다음 해에는 더 유익하고 활기차고 또 김포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